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율 대표 조장곤 변호사예요. 오랜만에 찍어보려고요. 저희 선거 기간이잖아요. 중요한 선거. 선거를 준비하는 분들을 조금 더 가까이 이제 보게 되면서 뭐 여러 이유로 선거판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뭐 사람 사는 세상이고 하니까 뭐 모든 게 완전히 깨끗하다 뭐 이런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어떤 사리 사욕이 아니라 사리 사욕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공동체를 위한 어떤 행동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분들이 당선 많이 되시면 좋겠어요. 원래 이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제 오는 길에 법륜 스님, 그분의 그 대중분들하고 말씀 나누는 게 그 유튜브에서 우연히 발견해가지고요. 제가 들었는데 정말 멋진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되게 인상적인 게 용서도 용서도 수행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참 인상 깊었어요. 용서도 내가 옳다라는 관점에 서 있기 때문에 나와 남의 상황을 구별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어떤 용서도 완전한 수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 보통은 이제 예수님은 용서 많이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 자비 뭐 여러 가지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맞는 거고 상대 입장에서는 상대가 맞는 거니 그렇게 나와 남의 입장에서 다르다는 거를 인식해야 된다. 라는 말씀 100% 맞죠. 너무 좋은 말씀 들었는데, 이제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법률사무소 하면서, 꼭 근데 저희 법률사무소는 기본적으로 나와 남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을 하는 업이잖아요. 그래서, 수행하긴 글렀다라는 생각 들긴 하는데, 그래도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원래도 뭐 이렇게 다툼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법률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법적인 면에서는 나나 우리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그렇게 친절한 변호사는 못 돼서 막 의뢰인분들이 해달라고 하는 거 그냥 그대로 하는 성향은 아니에요. 조금 의뢰인과의 관계에서도 제 고집을 좀 피우는 편인데 저는 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생각도 좀 해봤는데, 제 사무실 생각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정말 나쁜 새끼들이 있어요. 나쁜 년도 있고요.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저 다 하고 했던 사건들인데, 어떤 카페에 여사장님이 계세요. 열심히 살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와요. 자기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 삼고 싶다고. 막 그러면서 매상도 몇십만 원씩 막 단체로 막 샌드위치도 구매하고 이러면서 이제 관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 분이 그 8살 어린 남자애한테 뜯긴 돈이 14억 뜯겼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대출도 받아서 뭐 돈이 많아서 뜯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또 제가 모를 수 있는 일도 있겠죠. 그 큰 돈을 뜯기는 과정에서. 어떤 여자분은 그러니까
결국 남자 이혼하는데 그 이혼하는 과정에서 남자를 가해자로 만들더라고요. 뭐냐면 그냥 술 먹고 원래 술 먹고 막 술 먹고 취하면은 원래 막 벗어 제끼는 분인데 길바닥에 나가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면서 자기 애기한테 아빠가 때렸다라고 얘기하라고 경찰에. 물론 이 뒤에 얘기는 저는 제가 우리 의뢰인의 얘기와 그다음에 상황을 보고 저는 제가 말한 사항이 맞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새 보면 뭐 되게 세상이 누구를 믿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서로 살아야 돼요. 근데 정말 그 나쁜 년놈들은 좀 이렇게 구분지어서 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나쁜 놈들이 더 그냥 법적인 절차에 밝아요. 막 고소도 잘하고.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정말로 이만큼 잘못한 사람이 요만큼 잘못한 사람을 뭐 명예훼손 고소한다고 뭐를 절차를 한다라고 하면서 압박하고, 선량한 요만큼 잘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아유 뭐 따져서 뭐하냐, 우리 스님 말처럼 그렇게 넘어가고, 수사기관은 이제는 뭐 건경되면서 고소하면 어떻게 돼요? 요새 웬만하면 무혐의 나오던데. 강력사건 아니면 다 무혐의 아니에요. 요새 사기꾼들은 정말 그 피해자 많이 양산되는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새는 더더군다나 더 정말 잘못한 사기꾼들 진짜 나쁘거든요. 많아요, 진짜로. 악의적으로 남의 돈을 해먹는. 뭐 지금 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는 또 그런 거예요. 뭐 전환사채, 뭐 벤처 회사가 있는데 정말 대단해요. 이거는 그렇게 좀 대단한 건 아니고 조잡한 사기인데, 그래도 모양을 요새는, 옛날은 뭐 그냥 삥 뜯고 그냥 길거리에서 막 강도하고 그냥 이런 거라면 요새는 다 지능범죄인 것 같아요. 보면 뭐 보이스피싱도 그렇지만 얼마나 정교하게 사람을 해먹는지. 벤처 기업 2천만 원 공제, 세금 공제 된다라고 하면서 2천만 원은 회사로 사채를 발행한 데 쓴다 하고 5천만 원은 대주주, 대표한테 빌려준다. 근데 우리 의뢰인 12%밖에 안 받았어요. 연이율 12%. 이렇게 착한 여자분이에요. 7천만 원. 근데 등기부를 일단 한번 떼봤어요. 그 전환사채가 우리 의뢰인은 11회차 전환사채인데 그 이후로 23회차 전환사채까지 있어요. 전환사채란 건 뭐냐면 한마디로 회사에서 돈을 빌리면서 준 증서,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사채가 전환사채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기한이란 건 뭐냐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기간, 그 전에는 이자 주다가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줄게.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근데 우리 사기분들은 다 3년 뒤에, 만기가 3년 뒤니까 일단 돈 못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기다려라. 3년 뒤에 돈 줄 수 있다. 이러면서 자, 계속 사채 발행한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계속 사기 피해자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저는 참 자주 봐요. 이런 유사한 건 엄청 많아요. 뭐 경매, 전통적인 사례들이지만 뭐 경매, 사건 번호 가지고 사기치는 것도 많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의뢰인이 오셨어. 예전에도 한번 제가 몇 년 전 제가 더 합동법률 사무소 할 때 그때 오셨던 분이셨더라고요. 되게 고생하고 열심히 아이 키우고 계신 분이신데 교수님이고 선량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습게 보니까, 만만하게 보니까 뭐 인테리어 업자도 깽판 부리고
그래서 그런 거 해결해 드리고, 또 이제 오셨어요. 사기당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의뢰인의 돈을 갚아내려면, 이 새끼들은 또 누군가를 사기쳐가지고, 우리 의뢰인 돈 갚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알면서도, 저는 우리 의뢰인 그래도 돈 받는 게 중요해서, 저도 의뢰인의 보수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 우리 의뢰인 피해를 그래도 줄이는데 저는 그게 제 포커스죠. 하지만 우리 경찰 이런 분들은 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나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세요. 일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일을 엄청 많게 만들어 놨어요. 더 많게. 그러면은 그 경중을 가릴 때는 정말 경중은 어떤 진짜 이 새끼 나쁜 놈 아니면 나쁜 놈의 어떤 똑같은 말들 막 이래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꽃뱀인 줄 알면서도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돼.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거기서는 사기를 쳤으니까, 사기는 뭐, 돈 벌려고 하다가 돈 벌려고 하셨잖아요. 돈 이렇게 돈 벌려고 하셨다가 좀 이런 거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여기서 또 이렇게 보고. 그래서 자, 우리 재판하게 되면, 고소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냥 조금 뭐 정말 사소하게 이거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 14억 이런 분, 상대 남자는 30대 후반쯤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어차피 그놈 개털인데 뭘 해봤자 뭐 하겠어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뭐냐면 적어도 판결문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눈탱이 맞는 상황에서 뭐 세상이 그런 거지. 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는 저는 좀 아닌 거라 생각은 하는 편인데요. 그런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뭐 제가 뭐 저 그렇게 개인적으로 뭐 제가 강한 사람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 법률가 변호사로서 억울한 의뢰인분들 용감하게 도와야 된다 생각해. 어떤 상황에서든. 돈은 받죠. 많이 받아요. 일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열심히 도울게요. 저희 레벨업 코리아 이거 지금 아직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유튜브를 어떻게 할지 이제 그것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공동체의 바람직한 문제 제기, 그 다음에 여러 열심히 사는 분들의 소소한 이야기들 정말 담아내고 싶어서 저 레벨업 코리아한 거를 만들었어요. 우리 온라인 언론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콘텐츠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정말 깊이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약간은 논문 하나 쓰고, 제가 쓰는 분야는 그래요. 논문 하나 쓰고 그 논문 가지고 연재 기획 내는 이런 느낌으로 저는 준비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자잘한, 의미 없는, 통찰 없는, 재미도 없는 그런 기사거리가 너무나 세상에 많아요. 그러면 우리 재미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같이 하는 다른 분들이 만들 건데, 저는 그래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독자분들이 뭔가를 읽고, 이거 정말 도움 된다 라는 생각 가지실 수 있는 매체를 제가 만들고 싶어서, 우리 레벨업은 지금 만들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 뭐 여름까진 만들어지겠죠. 우리 공동체에 의미 있는 플랫폼이 될 거라 믿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지금 논문 좀 마무리 져야 돼서 나왔는데요. 그 법륜스님 유튜브를 듣다가, 아, 가만히 바라봐서 본인을 바라봤을 때, 이 정도는 그냥, 이 정도는, 그래, 내가 내 어리석음이
이런 화를 불렀다라고 납득 가능하시면 그냥 넘어가는 것도 말리진 않겠어요. 그거 본인의 선택이거든요. 하지만 뭐 법적 절차를 취한다 해가지고 반드시 돈이 100% 돈이 된다. 아닌 경우 많아요. 많지만 자기가 눈탱이 맞는 상황을 매듭 지을 때는 적어도 법적으로 마땅한 결과는 만들어 놓고 그만두는 게 저는 본인의 정신건강 위해서 더 맞다 생각하는 거라. 저는 뭐 수행 못 하겠네요. 아, 이제 여름 더워지고 있는데요. 참 날씨가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덥고 참 한편으로는 멋진 날씨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나날도 멋진 나날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